그러니까 얘를 뭐로 봐주겠다는 거야? 그치? 축약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지? 축약으로 봐주겠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볼게요. 단모음하고 단모음 만나서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모음 축약이 아니라 반모음 첨가가 돼요. 반모음 첨가. 자, 반모음 첨가에 들어갑니다. 반모음 첨가. 요거 좀 잘 기억할게요.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반모음 첨가가 되냐? 미안해요. 반모음 첨가가 아니라 반모음화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아까 피어를 했죠? 그지? 걔가 펴로 발음을 했어. 이거를 피어가 앞에서 펴가 됐어요. 표기 자체도 그렇죠? 그러면 이가 단모음이에요. 그죠? 그럼 어가 단모음이에요. 그러면 여는 어떻게 해? 반모음 이지. 거기에 어가 붙은 거죠. 맞죠? 여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건 어니까 똑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단모음이니까 음운의 수가 몇 개야? 두 개인 거야. 그지? 근데 반모음 이도 있고 어도 있으니까 음운의 수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음운의 수에는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교체 현상인 거지. 했더니 이 단모음 이가 뭐로 바뀐 거야? 반모음 이로 바뀐 거야. 이거를 반모음화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지? 단모음과 단모음이 또 다른 단모음을 만들었어? 그럼 걔는 모음 축약에 들어가. 근데 단모음과 단모음이 이중모음을 만들었어? 그럼 걔는 반모음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교체 현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모음 하나가 반모음이 된 거죠.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오랑 아가 만나서 뭐가 되죠? 와가 되죠?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단모음 오랑, 그지? 단모음 아랑 만나서 반모음 오와 아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뭐야? 단모음인 오가 반모음인 오로 교체가 된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반모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지금 뒷부분이 조금 많이 까다롭죠?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눈여겨둬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조금 한 번 더 해봅시다. 사이소리 현상은 일단은 의견이 분분해요. 첨가해 넣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의문의 변동에서 다루진 않는데 한글 맞춤법에 들어가면 좀 다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합성 명사에서만 일어납니다. 명사여야 돼. 그리고 합성어여야 돼. 어근과 어근. 명사와 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 조건은 첫 번째, 울림소리. 울림소리라는 거니까, 많이 와라 있죠? 많이 와라. 아예 모든 모음이에요. 여기에 바다 사자가가 만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이 바다 사자가가 된 소리 발음납니다. 얘가 된 소리 발음나요. 얘가 된 소리.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총하고 총하지 말고 등하고 할게요. 등하고 불이 만났어요? 우리 발음 어떻게 하죠? 등불 되죠. 그지?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울림소리 이응 뒤에서 된 소리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체의 된 소리 되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울림소리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우리가 교체에서 얘기했던 그드브 뒤에 바다사자가가 만나서 나는 그런 된소리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음으로 끝나는 거 있죠? 소하고 불 만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뿔 발음 나요. 그지? 이것도 모음인 오 위에서, 모음 오 뒤에서 된소리 나죠?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 우리는 표기를 할 때 사이시옷을 적어줍니다. 왜 하냐면 된소리 발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이시옷 표기라 그래요. 요거는 한글 맞춤법 개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촛불은 사이소리라는 발음 현상에도 해당이 되는 단어가 되는 거고, 사이시옷이라는 한글 맞춤법 단원에도 포함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두 번째. 모음에 미음, 니은이 맞나요? 그러면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덧난다라는 건 하나가 첨가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하고 날이 있어요? 그럼 발음 어떻게 하죠? 콧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콧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이쇼 표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 발음을 설명할 때 사이쇼 표기가 있기 때문에 콧날 디귿 받침됐다가 콧날 발음한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끝 음끝이 일어난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났다라고 그냥 사이소리 현상을 하나의 사이쇼 현상의 카테고리 안에 넣지 않고 얘네들을 가지고 음끝 비음화 어떤 교체 현상의 사이 교체나 첨가나 의문의 변동 현상 안에서 또 설명하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3번은 뭐가 있냐면 모음의 이가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니은 니은이 덧납니다. 니은 니은 소리가 두 번 덧나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나뭇잎, 나무와 잎이 맞나요? 그럼 발음은 어떻게 되면 나뭇잎이 돼요. 피읍은 비읍 되잖아. 그럼 표기는 어떻게 되면 나뭇잎 표기하죠? 그럼 발음이 왜 그렇게 된 거냐? 일단은 하나씩 바꿉시다. 음끝 일어났어요. 그죠? 음끝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디귿이 지금 이를 만났기 때문에, 그죠? 뭐야? 니은청가 일어납니다. 그지? 니은청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발음하게 나뭇잎, 뭐가 되는 거야? 기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